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은요, 아마존 강변에 마나우스를 떠나 목적지인 벨렘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사귄 영국인 화가 부자와 함께 동행하며 보고 느끼고 한 일 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운이 좋게도 하루 종일 배 고장으로 예상치 못한 브라질의 국립공원의 하나인 타파조 수강을 찾아 망중한을 즐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국적 곡물회사의 하나인 카길의 아마존 선적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벨렘에서도 함께하며 우위를 돈돋게 했던 추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도를 보다가 현재 가면 훨씬 아마존강의 넓은 존재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페루와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직접 답사하지 못한 8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인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얽힌 현재 주민들의 삶의 모습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대한 지역인 아마존강 유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페루와 브라질을 직접 찾아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아무튼 마나우스를 떠난 여객선은 정글 사이를 지나는 동안 태양빛에 반짝이는 아마존강 위를 흐르듯 지나는 다양한 대형 선박과 나란히 또는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또 밤이 지나 아침 햇살이 비추자 아마존강 유역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약 31만 명이 사는 고즈넉한 산타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배의 스크루 고장으로 하루 종일 수리하고 저녁에나 목적지로 출발한다 했습니다. 이는 배 안에서 여러 번 보면 눈인사만 하던 영국인 화가인 파비오 씨가 영어로 알려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타파조 수강 국립공원이 있으니 동행하자며 앞장섰습니다. 온통 배는 포르투갈 말뿐으로 파비오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마냥 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할 뻔했지요. 8살 아들과 동행한 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에서 18살까지 살다가 지금은 런던에 살며 국적은 영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과의 추억을 진하게 남기기 위해 아마존강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탈리아어, 영어, 포르투갈어 등이 유창했습니다. 이러니 그는 나에게 구원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셋은 국립공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보이는 마차, 비포장 농촌길, 농촌가게 등은 바로 이날의 어려운 농촌 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버스 안으로 뽀얗게 먼지가 들어오는 시골길을 1시간 정도 달려 국립공원 타파조 수강 비치 입구의 차오 마을에 내렸습니다. 무려 100km나 되는 긴 모래비치를 가진 아름다운 강가와 맑은 물로 브라질의 캐로비안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비치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요트와 보트가 정박해 있고 예쁘게 지은 방갈로가 줄지어진 모습은 별세계에 온 듯 했습니다. 아마존강의 수많은 지류 가운데 청류수 3곳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본류와 합하면서 다시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황토색과 검은색의 강을 보다가 맑은 청류수를 만나니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상류에 브라질에서 두 번째 거대한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원주민과 그린피스 등의 NGO 반대로 2016년 공식 공사 계획이 취소되어 정글이 보존됩니다. 우리 셋은 마치 가족이나 된 듯 준비해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 여기저기에 잠긴 맹글로브 그늘을 찾아다니며 공놀이, 수영경기, 모래옥 쌓기 등을 하는 등 멀리 이역만리에 와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파비오 씨는 화거로 서울 그림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그때 다시 보자고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예의 바른 점잖은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이렇게 삼각시다는 유명한 모래비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고마움으로 인근 식당으로 이들 부자를 초청하여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나는 아들의 성품으로 보아 영국의 정치가적 자질이 보인다고 하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오니 비치에서 나온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풍의 도시 냄새가 물씬 나는 산테렘 중심가를 지나 국제 곡물 매제 대표격인 카길 산테렘 곡물 선적장 앞에 섰습니다. 선적 터미널에는 길이 200m에 35,000톤의 벌크선이 곡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곡물을 가득 싣고 드나드는 것을 보는 순간 세계적인 곡물 매제와 식량 문제 관계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카길이 이곳에 콩 가공을 위한 보관시설과 운반시설 등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채택됩니다. 곡물 메이저들의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 문제 해결과 주민소득을 높여 빈곤 퇴치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통한 까닭입니다. 사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포함한 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곡물 재배와 목장 조성 등의 농업활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명의 멸망은 숲을 없애는 순간 시작되었다는 옛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가 계속 머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30 내지 50년 안에 아마존 생태계는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는 빈말이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아마존 밀림의 존재가 부각되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생산자인 현지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국제 곡물 메이저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위한 상생과 모두가 사는 공생만이 살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곳 산테렘 곡물 선적장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저녁 무렵 배고장 수리가 끝난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어 출발한 우리는 강변 따라 계속 이어지는 수상마을 풍경에 해가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이가 좋아진 파비오의 아들은 그의 해먹에서 나와 나의 1인용 캐빈으로 놀러와 샤워도 하고 잠자리에 누워보는 등 꾸밈없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날 우리 배를 향해 노를 저어 구걸하러 오는 수많은 카누들을 위해 비닐봉지에 다양한 물건 등을 넣어 힘껏 강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카누에 탄 사람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비닐봉지를 집어드는 모습에 무한한 동정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저 멀리 인구 약 150만의 벨렘시의 고층 건물이 아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 아마존강 만리 항행이 끝남에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탄 배들은 때로는 난민선 같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 탐험선 같기도 했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연락선이었으며 또한 삶을 유지케 하는 구조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벨렘시는 유럽인에 의한 아마존 유역 최초의 식민지로 1616년에 포르투갈이 세운 곳으로 아마존 탐사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목재나 콩 등 농림수산물의 집산지이자 지금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셋은 먼저 전쟁 중에는 방어와 공세, 평화 시에는 지역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17세기에 세운 프레세피우 요새를 찾았습니다. 요새에 거치된 당시의 대포와 군숙소,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당시 원주민과 침입군 그리고 서구 열강 간의 빼앗고 뺏기는 역사적 모습을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새에서 바라보는 해안가 풍경은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항구 도시의 물씬한 낭만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브라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250여 년 전에 세워진 벨렘 성당을 찾았습니다. 신자와 관광객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간 이어져 온 세계적인 종교 축제인
나자렛 성모 횃불 축제가 매년 10월에 성대히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쉽게도 축제를 볼 수는 없었지만 축제와 얽힌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성당을 뒤로하고 시내를 향해 해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현대식 건물과 17세기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신고전 양식의 프랑스 건축물 등이 눈에 들어와 마치 유럽의 도시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벽화는 뒷골목을 얼마나 실감나게 그렸는지 실제로 도로 건물 뒤 뒷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섬세함에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그림 속의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을 자세를 취했으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담징이 일본 법륜사 벽에 그린 소나무를 진짜 소나무로 착각한 새들이 부딪히고 말았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화가인 파비오 씨마저도 나의 이런 모습에 공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색 창연한 일부 건물들은 망가진 채 지붕 위와 벽 등에 풀 등이 무성히 자라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이 빈약한 현실에 묻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서양의 비바람을 맞으며 지켜온 도시를 걸으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일은 로맨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우리는 아마존의 허브 냄새와 해산물 요리 냄새를 따라 파라 강변의 베르오페소 시장에 2km나 길게 이어진 흰 천막 아래의 간식당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비오 씨는 산타렘에서 내가 식사 초대한 것을 기억이 나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특히 피부색이 다른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어디서 왔느냐, 직업이 뭐냐, 나이는 얼마냐, 아이들은 몇이냐, 봉급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어디를 갈 거냐는 등등의 힘없는 질문을 해오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백인과 흑인 그리고 인디오 혈통이 혼합된 갈색, 아메리카인, 아시안 등 다인종이 섞인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포즈를 취해주는 등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배의 짐을 내리고 싣는 거대한 크레인 수십 개가 방파제를 따라 길게 늘어선 규모가 큰 현대식 건물이자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발레 베르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향기가 은은한 커피를 맛보며 아마존강 말리 횡단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흘간 동행하던 파비오 부자는 브라질 북동쪽의 살바도르와 리오데 자네이로를 거쳐 런던으로 귀국한다고 했고 나는 브라질리아와 리오데 자네이로에 들린다며 벨렘 공항에서 작별의 포옹을 나누고 재회하기를 기대한다며 각자의 야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아마존강은 말없이 우리를 전송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으로 아마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뵐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부자 간의 정을 돈독히 하려는 서양인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함께한 영국인 부자 외에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만난 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원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을 기념하러 왔다는 폴란드 부자, 또 아들이 밀라노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축하 겸 격려하러 왔다는 이탈리아 부자도 만났습니다. 이들 부자 간의 정겨운 모습을 보며 미래를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아들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